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수업입니다. 특히 이제 이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에 있는 모든 수업이 되게 편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면 계속적으로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시거나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또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중간고사에 이 용어의 정의 중에서 시험 문제가 매년마다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만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원래 목표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못하면 다음 시간을 하더라도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물론 이제 교재는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법령집은 제2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장 총칙의 1조 목적은 봤습니다. 이제 2조 정의에 대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법령집을 보시면 여기에 용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증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가지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부칙 제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요것까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7가지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뒤에 가서 수업에 대해서 되게 편히 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뭔지, 소속공인중개사가 뭔지, 또 중개보조원이 뭔지, 공인중개사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뒤에 가서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쫓아가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 같이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만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수업을 쫓아오시면 이 수업 이후에 나머지 수업은 되게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용어의 정의 중에서 나오는 중개입니다. 2조 1호에 나와있는데,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다시 한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 3조의 중개 대상물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더라도, 일단 중개가 뭐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일단은 요구에 나와 있는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 대상물이 뭔지,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뭔지, 알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먼저 3조에 대한 규정이나 중개 대상물이 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법령집 한번 한 장 넘기시면 그 3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3조를 보시면 중개 대상물의 범위,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그래서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대통령이 정하는 그러면 여기 어디 있냐면 시행령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행령을 보시면 시행령 2조에 법령집과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세요. 시행령 2조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 그래서 법 3조 제3호에 따른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과 같다.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강업재단입니다. 즉 중개 대상물에 대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 다시 바꿔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그 대상물이 뭐냐, 부동산이 뭐냐, 그거는 바로 토지, 건축물, 정착물,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강업재단의 재단만이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토지, 우리가 여러분은 1학년 1학기 때 부동산학 언론 수업을 저한테 들으면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수업을 들을 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뭐냐, 그리고 건물이 뭐냐 하는 부분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뭐냐, 우리가 지난 수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사용되는 상황이나 관계 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개념을 달리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공간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자연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위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본, 노동과 더불어 3대 생산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모든 정의는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토지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하면 재산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법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로서의 토지로서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토지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보면 그림 멋있죠? 이 부분이 다 토지죠. 이 재산 중에 하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 더 멋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제한된 모습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보고 토지가 어떻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토지의 기본 단위가 뭐라 그랬죠?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사람은 1명, 2명, 3명 이렇게 세듯이 토지는 어떤 식으로 센다고 했습니까? 필지라고 그랬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그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각 부분에마다 그 지목이 있는데 그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토지 지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셨을 때 딱 보시면 알겠죠? 요거는 뭐 같아요? 산 같죠? 산은 지목이 뭡니까? 임. 여기는 보니까 뭘로 된 것 같아요? 밭. 밭은 지목이 뭐니까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목이 있고 또 가장 기본 단위가 필지고 각 필지마다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토지인데 이렇게 각 필지별로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이런 거 만들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 토지다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보시고 넘어갈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 중에서도 토지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래도 재산의 하나로서
우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토지인 것 같고, 토지는 그래도 기본 단위가 필지, 그리고 각 필지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지목이 있다는 거. 물론 여기에 각 토지 부분마다 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수업하기는 지금 너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개 대상물 중에서 두 번째가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법 2조 2항에 보면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개념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대문과 담장 등이 있는 이런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이런 것들이 이 건축물이다 하는 부분을 이제 이것도 부동산화 언론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일반적인 정의를 보시면 건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공간을 막아주는 막아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을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뭔지 건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건물에는 2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축학개론을 통해서 이 수업을 건축학개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에는 2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쭉 해가지고 야영장시설까지 29가지의 건축물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고 하셔야 돼요. 물론 단독주택이 뭔지 공동주택이 뭔지 이 단독주택의 종류가 3가지 있고 공동주택의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단독주택이고 어떤 것이 공동주택인지도 여러분이 꼭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어떤 게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어떤 게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요 정도까지 4가지, 단독주택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도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공동주택인지, 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에 무엇인지 요 정도는 여러분이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꼭 요거는 참고적으로 꼭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 건물의 종류가 29가지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건물이 있죠. 뭐 빌딩도 있고 이런 아파트도 있고 주상복합, 사무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건축물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정착물이 뭐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는데, 정착물이 뭐냐?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교량, 담장, 제방, 돌담, 수목 등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민법상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농작물, 온천수, 미채굴 강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정하여 토지와 구분해서 별도의 등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정도는 뭐 언론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뭔지, 건축물이 뭔지, 그 정착물이 뭔지 요거는 우리가 부동산 언론 시간에 한번 수업을 했던 건데,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중개 대상물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의 임목과 강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어차피 다시 나중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 가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수업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 중개라는 용어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중개 대상물이 뭐냐? 토지, 건축물, 그리고 정착물,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업재단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또 아파트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 뭐냐?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토지와 건축물과 또 정착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에 29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근린생활 1종, 2종 해서부터 29가지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하는 거는 아마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요 부분에서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를 할 수 있는 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범위가 뭐냐? 그거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정착물,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업재단에 대한 부분인데 중개 대상물이라는 게 그런 것인데 그럼 이번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라는데 이게 무엇이냐 부분에 우리가 여러분 민법을 통해서 물권법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소유권과 물권법에 나와 있는 물권의 종류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나시죠? 소유권이 있고 또 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권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자, 우리가 권리 득실 변경에 대한 권리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유치권과 질권은 동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대한 이 권리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의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 변경에 해당하는 권리가 뭐냐? 물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대한 무엇이 이거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 알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소유권에 대한 득실 변경은 뭐겠어요? 매매겠죠. 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거.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 득실 변경이 생겼죠. 또 교환. A 토지와 B의 건물이 서로 교환이 됐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소유권에 대한 교환입니다. 물론 지상권에 대해서도 교환이 되고 매매도 됩니다. 지역권도 역시 교환이 됩니다. 전세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세, 월세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 전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전세권 계약이라서 임대차 계약의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당권도 매매가 되고 교환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런 권리가 변경이 되는 거 매매 형식이든 교환의 형식이든 임대차 형식이든 그 밖에 다른 모습으로든 권리의 득실 변경이 생기는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선하는 게 뭐냐? 알선이라 하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도록 조력하는 보조적인 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도록 아까 우리가 이제 소유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변경이 생기도록 변경에 대한 법률 행위가 생기도록 조력하는 보조적인 행위가 알선이라는 정의입니다. 계약공유 중에서 거래를 알선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 준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유선방송사, 광고사에서 보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광고행위지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요런 사례를 왜 냈냐면 요즘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알선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알선이라면 뭐 이렇게 용어가 나오질 않고 이런 사례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례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알선인지 아닌지 거래를 알선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 준 이게 알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신문사 광고사에서 광고 행위인지 중개 행위인지 이런 내용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거를 그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앞에서 나와 있듯이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도록 조력하는 보조적 행위가 알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 득실 변경이 생길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 그래서 중개 대상물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 여러 중개를 할 수 있는 그 부동산이 뭐냐? 토지, 건물, 또 정착물, 임목에 관한 법률의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에 의한 공장재단과 강업재단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임목에 관한 거,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에 관한 이런 중개는 일반적인 이런 중개사무소에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런 특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러분 집 앞에서 보는 그런 중개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건물을 아까 29가지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일정 근린생활시설, 이정 근린생활시설 물론 빌딩만 전문적으로 해서 이 중개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중에서도 그런 중개법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회사에 다니는 선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개가 뭐냐?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제가 중개 대상물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 거기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정착물이 있고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에 의한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떠올라야 되고 이 권리 득실 변경 뭐겠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에 대해서 득실 변경이 요거는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인데 소유권에 대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기타 어떠한 모습으로 해서 변경이 되도록 알선하는 거 이게 중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나머지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개가 뭐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이 뭐라 그랬죠?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정착물이 있고 임목에 관한 거 또 공장재단, 강업재단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권리 득실 변경이 생기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중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5분 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나 또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교재를 보시거나 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별도로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